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이랑 벤처기업이랑 진흥시키겠다 해서 만들어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요즘에 바쁘겠죠. 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여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때문에 힘들 텐데, 예, 아마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하실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채용을 그대로 진행해 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공기업은 항상 CEO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 여기만 보면 이렇게 박영선 장관이 생각이 나죠. 그분이 이사장은 아닌데, 그분은 장관이신데. 자, 근데 보니까 직무대행이네요. 이사장 직무대행 조정권 직무대행이십니다. 우리는 1979년 설립 이래 40년간 뭐 하는 곳이냐? 중소기업의 경영을 안정, 그 다음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헌신해 왔다. 그래서 뭐 하는 곳이냐면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정책 자금을 융자해주고, 그 다음에 수출 마케팅, 그 다음에 인력 양성 등 각 사업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원스톱, 한 방에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 것이죠. 종합 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돈 빌려주고, 마케팅 해주고, 인력 양성도 해주는 곳. 중진공 그러죠. 중진공은 정부의 국정 철학인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제일 많잖아요. 그 다음에 혁신성장, 그 다음에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중소기업의 최일선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구현해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중소기업한테는 희망을, 벤처기업한테는 날개를,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꿈을 주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1월 15일 날 직무대행 조정권 직무대행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예전에 여기를 누가 갔냐면 제 사촌이라고 그냥 할게요. 사촌 동생이 갔어요. 전 처음에 뭐 중소벤처기업이 뭐 이런데 그때는 중소기업공단이었는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스카이 대학교였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곳인지 몰랐는데, 그때는 진짜 그런 친구들이 많이 갔죠. 근데 지금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서 정말로 좋아진 것 같긴 해요. 뭐 물론 학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진짜 어떤 그런 친구들만의 리그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래도 학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가려주면서 열심히 공부한 분들이 갈 수 있는 구조니까, 대신에 여기는 좀 높아요. 그렇죠. 아무나 지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내가 또 이거 모집 공고를 보니까 지원 직무도 일반 행정이 아니라 서울신용보증재단처럼 일반 비즈니스에 관련된 그런 경험이라든지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실제 많이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허수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없을 거고, 스펙 싸움, 학교를 제외한 다른 경력과 경험들을 갖고 계신 스펙 싸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꼭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공기업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인재상이죠.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의 인재상을 한번 볼게요. 자, 중소기업의 건강과 성공 솔루션을 위해서 첫 번째, 고객의 관점에서 일하는 인재. 이 고객은 당연히 중소기업 쪽이겠죠. 중소벤처기업.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인재. 그러니까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 현장 중심 경영을 통한 고객과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인재. 고객의 관점에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게 공기업의 어떻게 보면은 사기업과는 가장 큰 다른 특징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조직의 화합을 생각해야 된다. 특히나 이 공기업은 이 부분을 또 중요시 여기죠. 조직의 화합을 중요시하는 인재고, 그 다음에 조직 생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일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은 특히나 이 면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개인과 조직의 조화,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하는 인재,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인재, 그리고 저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되게 많은 고객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가치인 것 같고요. 어젠가 오늘인가 뉴스를 봤는데, 와, 그 소상공인 분들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 이제 일 담당해 주시는 분한테 당신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밥 먹고 사니까 아무 걱정 없지? 우리는 지금 당신 월급 줄 세금을 못 내게 생겼단 말이야? 라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실제 뭐 모르겠어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이제 어떤 상황이 좀 그렇게 되다 보면 막 그런 험한 말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요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내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유연한 사고를 갖고 충분히 이해한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사회생활에 좀 힘든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지원하실 정도가 되고 만약에 이제 합격을 하셨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스펙적인 부분은 다 비슷비슷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4시입니다. 4시라고 하네요. 제가 이걸 차 안에서 지금 찍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성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같이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거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당연히 끊임없이 전문성을 키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지원하실 때 요 세 가지 인재상 특히나 공기업은 인재상이 중요한데 중진공의 인재상이 무엇인지 고객, 조직, 화합, 그 다음에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 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에 좀 녹여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렸고요. 한번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내용과는 어떻게 또 매칭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실제 이제 제가 합격시켰던 친구랑 면접을 준비하면서는 뭐를 제일 많이 봤냐면 요거죠. 그래서 이 사업들이 많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정책자금 융자 사업 있고 수출 마케팅, 그 다음에 해외 산업 협력 지원, 수출 인큐베이터, 인력 양성, 진단 사업 등 여긴 사업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니까 물론 자기소개서 때는 뭐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보면 좋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면접장 가실 때는 꼭 이건 한번 보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홈페이지 나와 있는 지원 사업을 좀 하나하나 좀 파보시고요. 이거에 따라서 약간 좀 궁금한 사항들이 생기면 저는 질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중진공에다가 아니면은 이쪽에서 제가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를 운영하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질문사항 있으면 해주시면 대응도 해주실 테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겠네요.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라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채용 공고인데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텐데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반 행정 쪽을 가장 많이 지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인원도 많고요. 채권관리, VC투자, 대체투자, 해외사업.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만 다니고 계시다 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를 지원하실 것 같고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경력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쪽을 쓰겠죠. 그래서 저는 이쪽이 진짜 신입끼리 어떤 싸움이 될 것 같고 이쪽이 어느 정도의 경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조금 더 큰 단위에서 일하고 싶으시니까 이쪽에 오실 것 같고 그래서 좀 많이 지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다 블라인드 채용 이거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거거든요. 자, 서류 전형인데 서류 전형이 뭐 자기소개서만 보는 게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계량 평가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이수에 관련된 부분과 자격증 이게 50점이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런 관련된 내용을 꼭 빠짐없이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성하려고 하는 자기소개서는 30점, 그 다음에 직무수행계획서, 그 다음에 경력 경험 질서 있는데 이 직무수행계획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 부분을 보셔야만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 일을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하면 돼요. 근데 그냥 이게 뭐 하는 겁니까는 아니고요. 이걸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맞냐? 추가적으로 제가 더 알아야 될 정보들이 있냐? 이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들은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이게 NCS죠. 전공시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행정, 채권관리, VC, 대체투자, 해외사업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걸
꼭 한번 보시고 전공시험을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면접이 5월 달로 잡혀 있는데 뭐 이거는 이때는 코로나도 좀 진짜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뭐 진행은 할 거니까 여러분들 진행은 할 거니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필기 준비를 바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예정 인원의 30배수인데 뭐 워낙에 뽑는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경쟁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작성을 잘 해주시고 자기소개서만큼이나 중요한 게 요 교육 이수니까 놓치지 말고 작성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좀 가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구조 틀을 좀 잡아 드릴게요. 자, 1번입니다. 1번은 중진공에 지원한 동기와 중진공이 자신을 채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자신의 능력과 경력과 장점을 포함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뭐예요?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500자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저는 이 항목은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쓴다라기보다는 일단 지원 동기, 왜 중진공인지에 대한 지원 동기를 좀 작성해 주시고요. 지원 동기가 두 가지잖아요. 회사가 있고 직무가 있는데 저는 지원 동기는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좀 작성해 주시는, 내가 그래서 중진공의 어떤 사업 비즈니스적인 내용도 좋고요. 아니면 비즈니스를 통한 의미 부여도 좋잖아요. 음, 어떤 소상공 중소기업들, 중소벤처기업들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거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작성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무 어떤 걸 준비했는지에 대한 내용, 나왔던 게 이제 교육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경험, 경력 내용이니까 이거를 타이틀로만 뭐 해봤다, 뭐 해봤다, 뭐 해봤다, 뭐 해봤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00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의 회사 지원 동기와 그 다음에 직무 관련된 역량. 근데 뭐 어차피 직무 지원 동기까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회사 지원 동기와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게 뭐 아까 봤던 일반 행정도 있었고 뭐 VC 대체 투자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넘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직무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하셨던 것들을 리스트업 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중진공에, 그 다음에 그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처음에 회사 지원 동기 쓰실 때 처음에는 이렇게 풀네임을 써주세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처음부터 중진공 쓰지 마시고, 여기도 나왔죠? 이거에 지원한 동기와 중진공이. 예. 저는 가급적이면 회사 이름을 풀네임으로 써주라고 하는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름이 기니까 그런 경우에 좀 줄임말로 써도 되는데 처음 쓰실 때는 풀네임을 써주라. 그 실수하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문제, 핵심 가치가 현장 중심, 청렴성, 성과 지향, 전문성, 팀워크 중 본인이 직접 경험한 항목을 선택하고 설명하고 해당 경험이 어떻게 기여될 수 있는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필드더라고요. F-I-E-R-S-T. first? F-I-R-S-T. 죄송합니다. 필드가 아니라 first. 참 이거 만들어내느라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first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겉은 이런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 그거 관련된 경험 중에 하나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윤리 의식 갖고 한 건지 성과를 잘 내신 건지 등등 해서 비슷비슷하니까, 아니면 팀워크 얘기를 해주실 건지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리스트업으로 했던 거 하나 끄집어 갖고 와서 디테일하게 풀어주시면 좋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방식은 저는 뭐 현장 중심형의 인재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상관없는 생뚱맞은 현장보다는 가급적이면 지원하신 직무 쪽에 있어서의 경험을 하신 그런 내용으로 스타 방식을 통해서 해주시고, 마지막에 요걸 바탕으로 니네 회사에서 일 잘하겠다 이렇게 끝맺음 맺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직무 관련된 여러분들의 역량을 좀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써주시면 괜찮겠네요. 다음에 3번 볼까요? 최근 5년 이내에 어떠한 목적을 달성코자 아니면 개인 역량을 키우고자 귀하의 역량이 결정적 힘을 발휘해서 어떠한 문제 해결이나 곤란한 상황 등을 극복할 수 있던 사례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역량. 근데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죠. 제가 최근에 한 대학교에서 온라인 강의 직무
갑자기 이름이 직업기초 능력 NCS 가지고 문제 그거 자기소개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공기업에 관련된 모든 질문들은 문제 해결 능력을 다 쓰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경험을 측정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순위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뭐 대인관계를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어떤 경험치를 어떤 내용을 쓰는 거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는 관점으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팀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냥 잘했어 이게 아니라 그거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 애들끼리 막 싸웠어, 막 지지고 볶고 싸웠어, 요걸 싸우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잘 애들을 모아놓고 같이 얘기 좀 들어보고, 이게 뭐예요? 의사소통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내가 분석을 되게 잘했어,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을 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가지고 어떻게 쓸지 막 활용을 잘해서 분석을 잘했어. 뭐예요? 수리 능력이 되는 거죠. 아니면 정보 능력이 되는 거죠. 아니면 자원관리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한 경험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임무를 맡게 되면 학교에서의 학업이 됐건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떤 임무란 걸 맡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한 번씩 해결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에 만약에 없으신 분은 중간에다가 한번 좀 어떤 문제인지 그런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니까 이것도 역시 직무에 관련된 내용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에다가 내 직무 관련된 경험을 쓰는데 그냥 다양한 것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거는 뭐 내가 주도적으로 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써도 되고요. 이거 하나 정도는 여기 팀워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생활이니까 하나는 내가 아주 나 혼자서 한 일이라든지 내가 전문적으로 뛰어나게 잘한 일을 써주시는 게 좋고, 하나 정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봤다, 이런 내용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무수행 계획서죠.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냐, 해당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그 다음에 어떠한 직무수행 계획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랑 이 질문이랑 똑같아요. 그 대신에 뭐였어요? 아까 직무수행 계획서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러니까 요건 직무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좀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다. 그래서 이건 좀 약간 구조화, 지식, 기술, 태도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거, 기술이라고 하는 거, 태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엔 플러스 뭐 시켜야 됩니까? 앞으로 이 계획인 거죠. 포부.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비슷하게 가져와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구조화 시켜서 지식과 기술과 태도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저는 요게 조금 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타이틀도 요거잖아요. 요게 아니라 직무수행 계획서이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다가는 한 절반 700자니까 한 앞에 내가 이해한 직무에 대해 내용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지식과 기술과 태도 어떻게 갖췄다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액션 플랜을 작성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직무수행 계획서는 뒷부분에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봤던 사업을 좀 이해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직자 인터뷰를 따시든지 아니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을 얻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직무 관련 경험 상세 사항인데 이건 천자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 쓸 거고 여기에 하나 쓸 거니까 나머지 것들을 여기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리스트업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중소비 요 첫 번째는 간단한 리스트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식과 기술 어떤 부분을 갖췄다라고 타이틀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뽑아주시고 나머지 것들 있는 것도 여기다 뽑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재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분은 그럼 여기에다가는 직무 관련 경험이니까 여기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주고, 그럼 요거는 내가 여기다 써먹었으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연관은 안 돼요. 간접적인 것들 그런 걸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소재 자체가 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 동아리라든지 학교라든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에다가 그런 걸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10점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10점, 그 다음에 이게 30점이니까 10점 처리를 잘 맞아야죠. 똑같은 거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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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그죠? 10점짜리 문제들이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간략하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하나, 여기에다가는 하나. 그래서 여기 한 5가지 정도를 내가 준비했다라고 하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뭐 이 정도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게 한 2-3가지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면 저는 그 내용은 여기에다가 작성해 주시는 게 맞고, 이거는 뭐 연관성은 없지만 아니면 해당 하나의 여기다 작성한 하나의 내용을 다른 관점으로 풀어내는 거, 소재가 없으신 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수행, 아마 이게 제일 어렵겠죠.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수행하겠냐. 그래서 요거는 포부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작성을 좀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특별히 어렵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다라기보다는 결국엔 여기에 적어낼 수 있는 소재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과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제 어떻게 달리 갈까? 똑같이 적으면 안 돼요. 똑같이 적으면 안 되고 그냥 여기 있는 이게 조금 더 저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나 요걸 좀 못 쓰겠다라고 하는 분은 방법은 있긴 해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 어떤 노력했는지, 뭐 여기도 쓸 거고 다 직무 역량 쓸 건데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까지 굳이 또 무엇을 길렀습니다 이런 내용은 뭐 여기도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저는 직무 수행 계획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쓰고 싶은 분들은 그럼 여기에다가 뭘 써줘야 돼요?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까지 좀 길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나는 어떤 능력, 어떤 경력, 어떤 장점이니까 아주 간단한 타이틀로 가주시면 요 내용이 여기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돼서 지식은 뭘 갖췄고요, 그 다음에 뭐 기술은 뭘 갖췄고요, 그 다음 태도까지 이렇게 언급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요 항목과 요 항목이 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이제 직무 수행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되는 것이 회사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역량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것들을 요 4가지를 요 1번과 4번이라고 그냥 칭한다면 1번과 4번이 어떻게 배분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쓰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요 내용들을 어떻게 배분해서 또 쓸 것인지 그걸 좀 파악해 주시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항목이 어렵다기보단 진짜 어려운 항목은 없죠.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런 구조를 내가 어떻게 잡아가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피드백을 받으시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점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구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 틀을 잡고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중복만 안 되게,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여러분 실수해서 뭐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중에 그런 실수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되게 안타까운 거죠. 내용 자체는 되게 좋은데 나도 모르게 급박하게 내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뭐 데드라인도 되게 짧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안 줘서 바로 마감이 되는 거라 아마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 정말 열심히 작성하고 계실 텐데,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경험들을 정리해 놓은 거를 배열만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합격하는 친구들 보면 결국에는 핵심 소재들의 싸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작성 한번 잘 해주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걸 하나 가지고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자기소개서란 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란 게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쓰시는 방식이 다 정답이긴 합니다. 근데 꼭 어떤 한 틀에 매여 있지 마시되, 지금 문제들이 거의 중복되는 그런 성격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내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배치 고민이 결국에 이번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서 큰 길잡이가 될 것 같으니까 이 고민을 좀 한번 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한 다음에 작성하는 그런 방향. 그 다음 뭐 실질적으로 작성할 건 스타 방식 그 2가지 요 경험밖에 없고 나머지 그냥 다 이렇게 배치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제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직무 역량 작성하는 그런 자기소개서나 그런 것들 보시면서 하고요. 저도 이 중에서 하나 정도는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직무 수행 계획 요게 아마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요 관련해서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또 시간 좀 지났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바로 작성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